안녕하세요. 세레리아입니다. 오늘은 식물 재배에 이용되는 용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식물을 재배하게 되면 어떤 용토를 써야 할지 난감할 때가 있지요. 식물 재배에 있어 용토가 딱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자신의 환경과 재배 기준에 따라 용토를 사용하면 되거든요. 다만 용토의 특성을 알고 약간의 기준을 정해주면 처음 키우시는 분께 도움이 될까 합니다. 오늘 소개하는 내용들은 재배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하시고 차차 자신의 용토를 만들어 보시기 바라요. 영상에 보이는 용토들은 오늘 소개할 용토들인데요. 큰 포대에 담겨 있는 용토들을 일회용 봉지에 담아서 모아보았어요. 강모래입니다. 강모래는 선인장이나 다육의 주요 용토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분갈이 후 새뿌리가 나는데도 좋습니다. 너무 가로 형태의 소립의 강모래는 배수가 되지 않아 물이 화분에 오래 머물러 가습의 위험이 있으므로 중간 정도의 모래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래는 제가 예전에 구입을 잘못하여 가로 형태의 모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요즘 거의 사용하지 않거나 굵은 모래와 섞어서 사용합니다. 이 정도의 모래가 사용하기 적합하고요. 이 모래는 약간 가루가 섞여 있는데 아까 그 모래보다는 약간 입자가 굵습니다. 이 정도도 괜찮습니다. 모래를 사용하실 때 염분이 있는 모래는 식물에게 좋지 않으므로 혹시 바닷모래를 사용할 경우 세척을 아주 잘 해야 됩니다. 그럼 굵기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약간 차이가 나지요. 아래쪽 모래를 사용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는 아프리카 식물이나 선인장을 재배할 때 강모래를 30% 이상 사용합니다. 특히 페로각투스 속이나 대룡가는 강모래의 비율을 훨씬 높게 사용합니다. 지금 보이는 용토는 마사고요. 마사는 화강암이 풍화된 돌조각으로 약산성을 띠고요. 입자가 굵어 통기성이 좋고 뿌리가 잘 내리며 물빠짐이 좋습니다. 마사에 묻은 황토는 물을 주면서 용토 속의 흙을 딱딱하게 뭉치게 하여 오히려 배수를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사는 곳이 주택이라면 씻어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보통 아파트에서 재배하신다면 씻은 마사를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하지요. 아파트에서 잘못 씻으면 항토로 인해 배수 구멍이 막힐 수 있거든요. 마사에 묻은 항토는 깨끗이 씻는 분도 계신데 저는 극소량을 남겨도 황토 속 미량 원소를 용토에 보충해 줍니다. 만약 씻은 마사를 사용하신다면 황토를 구입하여 소량 섞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보이는 마사가 제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마사인데요. 씻은 마사입니다. 저는 예전에는 씻지 않은 마사를 사용해서 약간의 항토를 남긴 채로 씻어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분갈이나 식물 키우는 것도 편해야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므로 요즘은 씻은 마사를 사용합니다. 지금 보이는 이 마사가 씻지 않은 마사로 자세히 보시면 가루 성분이 보이시지요? 이 가루 성분으로 인해 화분의 용토가 뭉칠 수 있으므로 씻어내실 때 미량만 남겨놓고 씻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굵기의 마사입니다. 극세린 마사인데요.
파종 후에 유묘를 복토할 때 씁니다. 모래는 이끼가 많이 끼기 때문에 유묘의 복토는 마사로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저는 일반 소립의 마사도 많이 사용해요. 근데 아주 입자가 작지요. 그래서 유묘 사이사이에 복토하기 편합니다. 대립의 마사인데요. 화분의 맨 밑에 배수층을 만들어줄 때 사용합니다. 이 용토는 펄라이트고요. 화산작용으로 생긴 진주암을 고열로 가열하여 팽창시켜 만든 인공토양입니다. 당연히 무균 상태이겠지요. 마사는 산성을 띠는 반면에 펄라이트는 중성이므로 용토의 산도를 조정하고 용토 속 공극을 형성시키기도 해요. 그래서 기체의 유기적 통로로 만들어주어 통기성에도 아주 좋습니다. 당연히 배수는 아주 잘 되겠지요. 펄라이트를 사용하면 미세하게나마 추운 겨울에 분의 보온제 역할도 할 거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펄라이트는 중간 크기 정도가 적당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정도 입자가 적당합니다. 물론 대형 화분이라면 대립을 사용하여 부족한 통기성을 확보해 줄 수도 있겠지요. 또한 펄라이트를 사용하면 무게가 가벼워 큰 분의 무게도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펄라이트는 잘 부서져요. 그래서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 용토는 저곡토인데요. 일본 지역에서 생산되는 화산재 강물로서 보습성과 통기성이 좋고 부드러워요. 비료 성분이 없어서 식물이 뿌리 내림에 좋습니다. 그래서 구근류를 수입해서 기르시는 분 중에는 이 저곡토 100%로 뿌리 내림을 시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야생화나 분재에도 사용하기도 하고요. 저곡토는 코덱수류의 구근이나 궤근류에도 많이 섞어 사용하고요. 선인장 등의 용토에도 많이 섞습니다. 특히 선인장 중에 태평한의 용토에는 꼭 넣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보이는 입자의 저곡토가 보통 사용하는 입자고요. 그리고 이 저곡토는 알갱이가 굵은 입자입니다. 화분이 크다면 굵은 입자의 저곡토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곡토는 알갱이가 부드럽고 잘 부서지는 특징이 있으므로 가습에 좋지 않은 식물에는 너무 많이 사용하지 말고 적당히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시면 알갱이 차이 보이시나요? 그리고 저곡토는 이렇게 잘 부서집니다. 부술래니까 잘 안 부서지네요. 사실은 이렇게 잘 부서져요. 저곡토는 물을 머금었다 말랐다 하면 화분 속에서 부서지기도 하므로 너무 작은 입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저는 아프리카 식물에는 저곡토를 모두 사용하고요. 선인장은 종에 따라 저곡토를 사용하기도 하고 빼기도 합니다. 지금 보이는 용토는 훈탄인데요. 완결을 300도씨 이상의 고온으로 태워 만들어서 탄소 성분이 많고 미량 원소도 소량 들어 있습니다. 통기성과 보수성이 좋고 알칼리로서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용토들이 약산성을 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훈탄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산도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씻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그냥 사용하고요.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었네요. 저는 대부분의 용토에 훈탄을 사용해요. 훈탄은 살균 작용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이는 용토는 상토인데요. 물빠짐이 좋으면서 거름 성분이 있는 흙이라서 대부분의 식물 재배에 많이 사용합니다. 초화류는 물론 선인장 중에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저는 에키놉시스 속, 특히 로비비아 같은 종 있죠. 그런 종들에는 상토를 40% 이상 섞어서 사용해요. 그러면 성장도 빠르고 아이들이 반들반들해집니다. 재배가에 따라서는 선인장에 상토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 분도 계시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페로각투스 속이나 에키노각투스 속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의 왼쪽에 보이는 아이는 휴가토고요. 난석이라고도 하지요. 가벼우면서 배수성이 좋고 물을 정화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을 마르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용토에 섞는 것은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용토는 굵은 마사입니다. 화분 바닥에 저는 작은 화분에는 이 마사를 깔고요. 큰 화분에는 이 난석을 깔아서 화분의 무게를 줄여줍니다. 난석 중에도 아주 대립이죠. 지금 이 용토는 피트모스인데요. 한랭기 늪지대 물리기가 퇴적된 것으로 가볍고 흡수성, 통기성, 보습력이 좋아요. 또한 해충이 없습니다. 수분 흡수율도 좋고요. 또 보비성이 좋아서 식물의 빠른 성장에 아주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예 농가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특히 보습성이 필요한 용토에 많이 섞어서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가정에서 많이 섞어서 사용하는 것은 적합해 보이지 않네요. 과습의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이 용토는 코코피트예요. 코코넛 껍질의 섬유질을 제거하고 얻은 흙으로 보수성이 아주 뛰어납니다. 또한 통기성이 좋아서 뿌리 내림에 아주 좋아요. 그렇지만 선인장이나 아프리카 식물에는 적합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보이는 왼쪽의 용토는 산야초고요. 오른쪽은 통생사입니다. 산야초는 인공 배양토로 여러 용토를 혼합하였는데요. 휴가토나 녹소토, 저곡토 등을 혼합하여 만든 배양토입니다. 보습력이 강하여 과습이 위험이 있는 식물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오른쪽의 이 용토는 동생사인데요. 저곡토 등을 고온으로 열 처리한 용토로 통기성과 배수성이 뛰어나고 물빠짐도 아주 좋아요. 그래서 분재 등에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부서지는 특징이 있어요. 이 용토는 일본 지방에서 출토되는 용토로 만든 녹소토입니다. 다공질의 약산성 점토를 고온에서 살균 처리한 인공토양입니다. 산성을 띠고요. 보수성과 통기성이 좋으며 아주 가볍습니다. 그래서 분재에 많이 사용해요. 초화 등에도 많이 섞어서 사용하고요. 아프리카 식물 등에도 가끔 사용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저는 사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가 제가 가지고 있는 용토고요. 그 외에도 버미큘라이트라고 흔히 질석이라고 부르는 용토가 있는데요. 질석은 미략원소가 포함된 원예용 인공토양입니다. 가벼우면서 수분이 오래 머무는 특징이 있어서 파종 용토로 많이 사용해요. 그리고 보통의 하원에서 판매되고 있는 배양토가 있는데요. 이 배양토는 질석과 펄라이트, 거름 성분 등을 혼합하여서 만들어 판매하는 용토입니다. 용토를 만들기 힘드신 분은 이 용토의 식물 특성에 맞게 펄라이트나 마사 등을 추가하여 편하게 사용할 수도 있는 용토입니다.
제게 없는 용토들도 있어서 다 보여드리지는 못했네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선인장을 조금씩 분갈이하기 시작할 거거든요. 뿌리 정리하는 방법과 분갈이하는 방법도 곧 영상으로 올려볼게요. 물론 오래 재배하신 분은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겠지만 처음 키우시는 분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싱그러운 식물들과 함께 활기찬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